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할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모르고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 견인 서비스를 불렀는데 견착을 잘못했어요. 뒤에 딸려오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끌려가던 차주는 굉장히 화가 나죠. 자기가 가입했던 보험사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했더니 보험사는 하청을 준 업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게 법률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견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정을 했잖아요.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내 재량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본사 직영을 하는 식으로 견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내 책임 하에 있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는 이행 보조자라고 합니다.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 이행자는 누구예요? 저죠, 저. 제가 이행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사가 치료 방법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나요? 왜 의사 선생님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치료받을 목적이라면 의사의 재량이 있는 것처럼 견인 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만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부분들은 재량으로 남겨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직영이 하는 경우에만 책임지겠다 서로 약정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럴 때는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하고는 별개니까 이렇게 수긍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동차보험약관의 견인 서비스 내용은 누구로 견인을 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모든 책임은 보험회사가 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행 보조자가 잘못했던 것은 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이행 보조자가 잘못된 부분은 결국은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행 보조자에 해당되는 하청업체의 견인 서비스가 불완전 이행된 거죠. 채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약속대로 견인을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법적인 부분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탁할 때 적어도 줄 거 아니에요. 위탁료도. 그 대가로 내 일을 맡겼으면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죠. 내 고객한테는 책임을 져줘야죠. 구상을 할 수 있겠죠. 왜 너가 시킨 대로 잘 안 했냐. 구분해서 해결해야 되죠. 두 번째는 불법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외영상. 아니 그 하청업체 직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견인 서비스가 그 본사 직영하고 있는 직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견인차도 이게 D 손해보험사인데 D 손해보험사에 마크를 달고 왔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기에는 D 손해보험사로 생각을 하지 D 손해보험사가 준 하청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겉모습은 그렇다 그러면 겉모습을 제공했던 자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이 부분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로도 책임을 우리가 가할 수 있습니다. 왜 보험회사에서 하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할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모르고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결국 끌려가던 차량의 주인인 피해자분이 금감원대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1,700만 원 정도의 직접적인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보상을 받았고 수리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렌트카 비용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 못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피해가 발생한 거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디손보사가 보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상해줘야죠. 경락손해 요건이 또 있습니다. 약관상은 수리비가 몇 프로 초과해야 되고 또 나온 지 몇 년 이내는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상관없이 일단 중대한 부위가 파손이 돼야 돼요. 수리해도 중대하게 파손됐는데 완전히 고쳐졌겠어요? 경미한 정도는 수리하면 고쳐졌다고 보는 게 통상의 개념이고, 중대한 부위가 파손이 됐다고 볼 때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의 가치, 그건 경락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게 꼭 약관에 등록한 지 몇 년 이 부분과 관계없이 우리 중고 가격할 때 무슨 점검 상태표에 적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경락손해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하청업체 직원, 보험회사 3명을 상대로 공동 피고로 묶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각각 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하청업체한테만 책임을 지고 우리는 책임 없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약관은 그냥 합의다. 소송을 가면은 약관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판단은 되게 달라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경락손해 관련해서도 약관에서는 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락손해를 인정한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법원에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죠. 재판은
약관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아요. 법률상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죠. 실제 손해가 얼마냐를 따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상 지급 기준은 법정으로 왔을 때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맥을 못 추죠.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합의할 때는 약관을 기준으로 하죠. 그 문구로 우리 이렇게 합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합의잖아요. 너가 약속을 지켰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약관에 근거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 불법행위 문제는 법에 따라 가는 거지 약관에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피견인차가 견인차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디가 책임져야 되냐,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 다투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 말씀 주셨죠? 보험사하고 하청업체하고 그 견인차 묶어서 운전사와 묶어서 한꺼번에 뭐 알아서 해라.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